즐거운 수학선양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공부 주제는 사이값 정리입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핵심 개념 필수 예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값 정리란 게 무엇인가? 사이값 정리의 기본 정의부터 알아보겠어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랑 fb가 같지 않을 때, fa, fb가 다를 때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 그렇게 되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말이 좀 길어서 이해가 좀 어렵죠. 글자만 보면 말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래프랑 이렇게 그림으로 비교해서 보면 알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자, 구간에 fx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a 구간 a고요. 여기가 b 지점입니다. 자, a 지점, b 지점, 그리고 a 함수값 fa, b 함수값 fb 이렇게. 자, fa랑 fb 함수값이 같지 않을 때, 다를 때 그 말이에요. 자, 두 함수값이 다를 때 fa랑 fb 사이에 아무데나 k라는 값을 지정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두 함수값 사이에 아무데나 k를 지정했을 때, 자, 그때 이야기인데, 그때 fc는 k 이렇게 되는, 자, 그때 그 x값 c 말이죠. 자, 그런 걸 찾는 거 과정인데, 여기가 만약 k다면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샘플이다 보니까 3개가 있어요 지금. 자, fc1도 k, fc2도 k, fc3도 k 이렇게. 자, 세 지점에서 함수값이 k가 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는 c1, c2, c0는 이런 걸 이제 c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c값이 a하고 b 사이에 최소한 하나가 있다. 자, 어쩔 때 함수 fx가 연속이고 그럴 때, 연속일 때 그 말입니다. 자, 함수가 연속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c 값이 최소한 하나, 이렇게 y 값이 딱 c가 되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는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자, 이런 것은 이제 만약에 그래프가 연결이 안 돼 있고 가다가 끊어져 있거나 그렇다면 이 사이의 그래프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끊어졌다, 이렇게 끊어진 곳이 있다면 여기가 이제 FA고 FB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K를 여기를 딱 잡았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C인데, C에 대응하는 FC는 K. 자, 이런 게 이 C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가 끊어져 있을 경우에는, 끊어져 있다면 FC는 K 이렇게 되는 요 K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요때 요 C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연속이 아닐 경우에는 이 사이에 FA랑 FB 사이에 임의의 값, 자, K는 임의의 값이에요. 아무거나 택했을 때 FC는 K, 요것이 꼭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C가 존재한다라고 꼭 할 수가 없죠. 자, 이때는 C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함수값이 K가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 있다면 꼭 이렇게 뭐가 존재한다, C값이 꼭 존재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연속으로 이어져 있다면 반드시 K가 되는 그 C값이 반드시 하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자, 그래프가 이제 그냥 이렇게만 갔다면 K값이 되는 게 C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렇게 연속이었다면 K가 되는 곳이 3개도 있을 수 있고, 또 물론 다른 데는 좀 더 위로 가면은 한 군데만 있는 거죠 여기. 자, 뭐 또 내려가면 또 3군데가 있고 또 2군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아무튼 최소한 한 군데가 있다. 자, 그래서 저 그림은 이제 좀 더 다르게 여기다 그려서 보면은, 자, A 지점, B 지점이 있다. 요 사이에서 이제 그래프가 막 이렇게 갔다면, 이렇게 가고 그랬다면, 여기가 만약에 B다, A다. A, B 점이 이제 조금 높이가 다를 때 이야기예요. 여기가 좀 높이가 다를 때, 그림이 조금
조금 안 맞으니까 여기를 좀 더 올려서 여기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FB고 FA 그 말이죠. 이렇게. 아무튼 그래프가 연속으로 이어져 있다면 그 말이야. 구간에서 연속으로 이어져 있다면 만약에 K를 여기다 지정했다. 그러면 K 값이 여기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가 바로 C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에 함수값, C의 함수값이 K가 될 수 있는 이런 C가 반드시 하나 있다. 그 말이고 적어도 하나. 만약에 이렇게 K라면은 K가 여기. 자, 두 군데서 만나서 여기가 K 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이제 C1, 여기가 C2 이렇게 되는 C가 두 군데는 존재한다. 만약에 K가 여기라면 이렇게 가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세 군데가 존재한다. 막 이런 말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그어도 그래프가 연속이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이 그래프랑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럴 때 그 X값인 그 C값이 A하고 B 사이에 최소한 하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이것은 이제 항상 이렇게 성립한다. 그런데 그래프가 어디 끊어져 있거나 여기가 여기가 끊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K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C값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야기예요. 연속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프가 연속으로 이어져 있다면 반드시 K가 나오게 하는 그 C값은 최소한 하나가 있는 거다. 자, 이것은 이제 사이값 정리라고 합니다. 자, 사이값 정리는 이제 이런 내용이다. 알아두시고. 자, 사이값 정리의 활용.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 FB 곱이 음수이면 자, 두 개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다. 그 말이 뭐예요? 둘이 부호가 틀리다. 그 뜻이요.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다. 그 말이고. 그럴 때 자, 방정식 fx는 0. 자, 이렇게 만약에 식을 만든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방정식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아까 그 그래프랑 같은 내용인데 활용이라 그래요. 방정식의 활용인데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여기가 이제 A 지점이고요. A의 함수값이 여기 지금 음수로 표현되어 있고 B의 함수값이 지금 양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B가 뭐 음수, A가 양수가 될 수도 있지만 편의상 이렇게 그려놨고 이제 A하고 B 사이에 요 그래프가 fx인데 자, 우리가 fx는 0 그 말은 fx는 0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저건 뭡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fx는 0 그 말은 y 자리에 0 넣었을 때랑 같은 말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y는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y 대신에 0을 넣었다. 그때 x값이라는 것은 x 절편을 말하는 거죠. x 절편. 그러니까 이제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라면 y는 0, y 대신에 0 넣었을 때는 x 절편. 자, 이런 데를 말하는 거지. 자, y좌표가 0인 곳은 이런 데를 말하고 그림에서는 이제 C1, C2, C3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fx는 0 이렇게 쓰면은 이것은 x절편, y는 fx의 x절편. 다른 말로 이 방정식의 하나의 근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방정식의 근들 이야기인데 자, 함수값이 fa랑 fb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그냥 연속적으로 이어져 갔다면 그 말이에요. 자,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갔다면 반드시 최소한 한 번은 x축을 통과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x축이 있고 그런데 그래프가 만약에 a 지점이 여기고요. 여기 함수값이 여기고 b 지점이 함수값이 여기다. 자, 우리가 a 지점, b 지점 함수값 이렇게 부호가 하나는 양이고 음일 때. 자, 이 그래프가 만약에 연속으로 이어져 있다면 연속적이라면은 반드시 어떻게든 x축을 통과하는 녀석이 반드시 하나 있겠지. 최소한 하나 있는 거지. 그래프가 안 끊어져 있고 같다면 만약에 끊어져 있다면 이런 데서 끊어져 있다면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방정식에 근이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끝없이 이어져서 가니까 반드시 x축을 어딘가는 통과해서 가야 되잖아요. 즉 x절편이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 즉 fx는 0에 요 방정식의 근이 최소한 하나가 무조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한 개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거나 그랬다면 세 군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도 될 수 있고 더 많이 될 수 있지만 최소한 한 군데는 있는 것이다. 자,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사이값 정리에 활용해 방정식에 활용한다 그럽니다. 어떤 그래서 양쪽에 구간의 양쪽의 끝값을 비교했을 때
둘이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그 말이야. 저것도 이제 기본 조건이야. 음수가 나왔을 때 요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최소한 하나는 있는 것이다. 자, 그것이 이제 사이값 정리의 활용 내용입니다. 이제 실제 문제에서 사용할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사이값 정리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방정식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있다. 이 녀석이 구간 1, 3에서 1부터 3까지 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면, 자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라고 하면 일단은 이렇게 생긴 녀석, 자 x의 3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자 일단 이 녀석의 실근 이야기인데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그러면 일단은 연소감수, 이 녀석이 연소감수인가 보라는 건데, 이 녀석 자체를, 요 식 자체를 fx다 이렇게 치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fx라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잠깐 0은 잠깐 놔두고 요 녀석은 fx다. 그러면 fx는 지금 다항함수죠 지금. 자 다항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연소감수라고 했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 연속이야.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연소감수다. 그 말이고, 연소감수라는 내용이 연소감수다. fx라고 놨을 때 연소감수다. 그 말이고.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실근 가짐을 보이라 그 말인데, 구간이 2하고 3이에요. 자, 이럴 때는 이제 f1 값을 알아본다 그랬어. f1. 자, f1은 1 넣으면 돼. 1 이렇게. 자, 그럼 2에다가 2 빼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f1, 1을 넣었더니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양쪽 끝값 3을 또 넣어보는 거죠. 자, 3을 넣었을 때는 이제 뭐 27 더하기 9 빼기 2, 3은 6 빼기 3 그 말이야. 자, 3을 넣었을 때입니다. 27, 3의 제곱 9, 그 다음에 3이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이거 계산하면 그 말이지. 자, 여기 이제 9가 없어지니까 27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봤더니 f1은 3인데 음수고, f3은 27인데 양수야. 자, 그래서 함수값이 보니까, 자, 여기 지금 구간이 1하고 3인데 1에서 3까지죠. 지금 1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 여기쯤 찍혔고요. 3의 함수값이 27이니까 3의 함수값이 27이고 여기쯤 찍혔어. 27이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3이라고. 자, 그러니까 1의 함수값이 음수, 3의 함수값이 양수 이 말이지. 자, 그런데 요것은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라서 반드시 여기서 여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떻게? 자, 어떻게든 간에 뭐 이렇게 가든 어떻게 가든 간에 이렇게 어쨌든 간에 x축을 연소함수라서 끊어지지 않고 가는 함수라서 x축을 최소한 하나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은 0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 이야기인데,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요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를 치면이 요거 잠깐 놔두고 요 그래프에서는 x절편하고 같은 것이니까 x절편이 최소한 하나가 있다 그 말 되는 거지. 이게 연속으로 이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가 이런 이야기는 첫째 그 함수가 연속 함수인가 그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양 끝값, 구간의 양 끝값이죠. 구간의 양 끝값에 대해서 그것의 함수값을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두 녀석이 부호가 틀리면 그 말이야. 하나는 양인데 하나가 음이고 그러면 연속으로 가야 되니까 적어도 하나 x축을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최소한 하나가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사이값 정리의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네, 사이값 정리 연습 문제. 자, 연소함수 fx에 대해서 f-1은 1, f-1은 1 이렇게 함수값을 막 줬어요. 정수 단위로. 이렇게 줬을 때 방정식 fx는 0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가. 자, 시험에서 이제 그냥 심심풀이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저런 것은 딱 표시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차근차근 가보세요. f-2부터. 자, f-2,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지점을 잡고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함수값이 1 그랬으니까 여기라고 칩시다. 자, 이건 이제 정확한 위치까지는 놔두고 대충 여기라고 쳐요. 그 다음에 f-1은 또 2다. 자, f- 여기 함수값은 또 2니까 여기 좀 찍어주고,
다음에 F0은 마이너스 3이다. 0의 함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F1은 1이다. 자, F1은 1이다. 뭐 여기 좀 찍고, F2는 0이다. F2는 0이니까 여기 찍고, F3은 2다. 자, 3의 함수값은 또 2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일단 점을 찍었어요. 저기 주어진 녀석들을 점으로 다 찍었는데, 자, 연소함수다. 자, 처음에 연소함수란 말 했죠.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는 그래프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fx는 0, fx는 0. 저것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자, 그러면 저것은 뭐라고 했어요? y는 fx. 자, y는 fx를 그래프로 생각해서 fx가 지금 얘가 연소함수다. 그 말이고, 자, 얘가 연소함수일 때 그 말이고. 자, 그리고 이제 최소한 x축을 몇 번 통과하게 될까요? 이렇게 최소한. 자, 최소한이라고 부르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x축과 만나는 곳이 최소화시켜라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물론 이렇게 x축에 닿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이 많아지겠지. x축하고 닿은 곳이 생기니까. 그런데 최소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여기 그냥 연속으로 이렇게 그냥 간다고 생각하면 x축하고 안 만나니까 근이 최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든 간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연속으로 이어서 가야 돼.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x축을 한 군데는 통과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것을 최소한 한 군데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물론 두 군데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또 내려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최소를 말하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 최소한 한 번은 통과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음수고 이게 양수야. 마찬가지로 또 1까지는 또 연속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최소한 한 번 또 이렇게 통과해서 또 이걸 가야 되겠지. 최소한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이제 0이니까 그냥 뭐 내려가는 게 아니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제 내려갈 필요 없이 최소를 따지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fx 여기서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일단 x축하고 만나는 곳은 여기도 만나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세 개는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구간에서, 자, 연소함수라 그랬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뭐 연속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왼쪽에 최소라고 했으니까 이 왼쪽에 대해서는 이 녀석이 x축 안 내려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최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렇다면 여기 이상 이하는 더 이상 이제 교점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점이 있으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요 세 개는 교점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x축하고의 교점이 최소한 3개는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3개의 실근을 갖겠다.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정식의 활용은 이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자, 최소한 개수를 묻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로그를 좀 동원했어요. 자, 방정식 x제곱 빼기 로그 2x 빼기 2는 0. 자, 이제 이렇게 주고, 진수 조건이니까 x는 0보다 크다는 조건 좋습니다. 로그 조건이. 자, 이렇게 x가 양수인 범위에서 그 말이죠. 요 방정식에 대한 건데, 저것은 구간 k, k를 하길 일간격이죠. 자, 그리고 이것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k는 몇 개 있느냐 막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일단 요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죠. 자, x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x 빼기 2는 0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것은 이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느냐, 어느 구간에서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물으면 기본적으로 사이값 정리 내용이라서 이 식을 fx라고 일단 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 잠깐 방정식을 잠깐 놔두고 얘를 fx라고 이렇게 치환하는 거.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는 일단 사이값 정리는 기본적으로 연소함수 이야기라서 요 녀석이 연속인 함수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이제 x제곱 빼기 2. 자, 이 녀석은 다항함수죠. 얘는 다항함수라서,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이죠. 모든 실수범위에서. 그 다음에 얘는 또 로그 함수야. 로그. 자,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는 진수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것도 지금 연속이죠. 그러니까 연속인 거, 얘도 연속인 거 함수야. 연속인 함수끼리 뭐 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게 빼기 이렇게. 그래서
연속인 함수끼리 빼도 연속인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거 다 연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범위 x가 0보다 크다라는 요 범위에서 요 함수는 연속인 함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얘가 연속인 함수다. 자, fx가 지금 연속함수라는 거, 연속함수라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함수라는 것은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라 했냐면 k, k 더하기 1, 일간격이래요. 그리고 정수 k라 그랬어요. 저 간격, 일간격으로 딱 봤을 때, 이렇게 일간격으로 봤을 때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는가 그거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것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일단 범위가 0보다 크니까 범위를 좀 이렇게 나눠야죠. 자, k가 0일 때, 1일 때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 자, 0하고 1 구간을 보는 겁니다. 0하고 1 사이에 혹시라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는가 이렇게 보자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1하고 2 사이도 혹시 봐야 되겠고, k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만 보는 거죠. 지금 왼쪽에 지금 k, 여기가 k 더하기 1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맞춰서 생각해야죠. 정의역이 0보다 크니까 0보다 작은 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 0부터 1까지 혹시 적어도 한 실근이 있는가, 1부터 2까지 실근이 있는가, 또 뭐 2부터 3까지 있는가, 3부터 4까지 있는가 쭉 알아본다 뭐 이런 소리예요. 자, 이런 경우 알아보려면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이에 근이 있나 알아보는 방법은 뭐라겠어요? 자, f0하고 f1을 알아봐야죠. 자, f0의 함수값, f1의 함수값이 둘이 부호가 다른가를 알아보는 거라겠어. 연속함수이고 부호가 다르면 그 말이야. 부호가 다르면 그 구간에서 최소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F0 일단 0의 값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이것은 진수 조건이라 0 자체는 아니죠. 0보다 큰 수예요. 0보다 큰 수인데 0에 다가가는 아주 작은 수를 좀 생각해 봐야죠. 자, 0에 다가가는 작은 수 0.000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그때 상황은 뭔가? 자, 일단 이 녀석은 뭐야? 이 녀석은 x제곱이니까 0으로 다가가면 얘는 0이죠, 그냥. 자, 0의 함수값 자체는 없습니다. 0의 함수값은 없는데 0으로 다가갔을 때를 좀 볼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로그라서 극한값으로 생각해야죠. 0의 함수값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0보다 조금 오른쪽이라고 생각하고 f0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f0.000 이렇게 가서 뭐 1 이렇게 작은 수가 있다 해봅시다. 요 수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자, 로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제 그 말이야. 자, 다음 함수는 0의 극한이니까 0 집어넣으면 얘는 0으로 가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 로그에서 얘가 0으로 다가가면 얘가 뭐가 될까요? 그 말이야. 자,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봐야 돼. 자, 로그 2의 x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x값이 0으로 다가가면, x값이 0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쭉 가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지금. x가 0 쪽으로 가면 0의 우극한 이야기인데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마이너스 모양이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에서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이니까 이것은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0보다 큰 거죠, 지금. 자, 얘는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F1은 어떤가? 1. 자, 1은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제 0에서는 함수값 자체가 진수 조건에 따라서 0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0 자체는 함수값이 없습니다. 0 자체는 함수값이 없고 0의 우극한 쪽에 생각해 봤더니 무한대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1에서는 1을 대입하면 1 어떻게 돼요? 자, 1 대입하면 1이죠. 1이고 얘는 로그 2의 1은 또 0이죠. 1 빼기 0 빼기 2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 말이지. 자, 1의 함수값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지금 음수죠. 1의 함수값이 음수, 0쪽의 함수값은 양수야. 그 말은 뭐야? 부호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저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근 하나를 갖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좀 보조적으로 좀 그려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쭉 갈 건데요. 0부터 1까지 이 구간에서 볼 거예요. 0부터 1까지. 근데 0에 다가갈수록 무한대니까 저 위에 함수값이 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1의 함수값은 음수라서 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죠. 이게. 이 녀석이 연속함수인데 0쪽에서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는 여기 있으니까 연속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려면 반드시 X축을 한 군데 통과해야 되겠지. 아, 이거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여기 있겠다 그 말이야. 알겠죠? 자, 이 구간에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지금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 자, 1의 함수값은 찾았으니까 다시 이제 F1은 지금 아까 마이너스 1로 음수였죠. 이제 F2를 또 알아봐야지. F2. 자, F2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2. 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4. 그 다음에 4에서 2니까 1이죠. 로그 2니까 1. 4 빼기 1 빼기. 자, 그래서 1이죠. 자, F2 값은 1이야. 1이라서 얘는 지금 양수죠. 그러니까 F-1은, F1은 0보다 작은 음수고, F2는 양수야. 이렇게 F2는 양수니까 뭐 어디 있다고 봅시다. 여기쯤에. 이렇게 양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F는 1인데, 양수인데, 여기서 여기가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니까 반드시 X축을 통과해야 되겠지. 이렇게. 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야. 연속이 함수라서. 그래서, 아, 이 구간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겠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2하고 3은 어떨까? 자, F2는 지금 1이니까 양수였고, F3은 어떨까? 그 말이죠. 자, 3을 대입하면 이제 9. 9에서 2를 빼면 요거 계산하면 7이죠. 7 빼기 로그 2의 3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로그 2의 3은 좀 1보다 조금 큰 거니까 요것은 그냥 양수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3의 함수값도 양수인데 조금 여기다 이제 커졌어요. 이거보다. 여기다 커져서 이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여기서 여기 이렇게 내려갔다 뭐 갈 것 같지만 그렇게 안 가죠.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함수값이 더 커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간다면 여기도 최소한 하나가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숫자 크기상에. 자, 그러면서 4에서도 마찬가지. 자, F3 자체가 양수고요. 좀 큰 양수죠. 만약에 4이면 어떨까요? 4. 자, 4를 집어넣으면 16 빼기니까 14. 14에다 4니까 로그 2죠. 얘는 또 2이니까 4를 빼면 자, 4이죠. 16에서 뭐 저기 뺐으니까 12쯤 되지. 자, 그래서 F4는 지금 12. 그래서 아까 값보다 더 커졌어요. 이게 요 녀석일 때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지금이. 그래프 모양상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숫자가 요 녀석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얘는 제곱이라서 팍팍 커지고 얘는 로그라서 좀 조금씩 커지는 거지. 자, 로그는 조금씩 커지는 거고 제곱은 그냥 팍팍 커지는 거라서 숫자가 커질수록 이제 이 값은 계속 커진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이 뒤로는 그냥 더 계속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밖에 X축하고 만나는 곳은 없겠다. 자,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 최소한 하나가 있겠고 1하고 2 사이에 최소한 하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은 알아보니까 없더라 그 말이야. 이런 데는 더 이상 없더라고. 자, 그래서 이것의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자, 0하고 1 사이에 1하고 2 사이. 즉 이것을 만족하는 K값이라는 것은 K가 0일 때, K가 1일 때 두 개가 있겠다 그 말이야. 두 개. 자, 저것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두 개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 자, 살펴보니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각 시각에 대한 자동차의 순간 속력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출발 후 도착할 때까지 시속 80km로 달린 순간은 최소 몇 번인가? 자, 이제 사이값 정리를 실생활에 이제 활용하는 문제인데, 자, 9시에 출발했어요. 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0시에 계기판을 봤더니 시속 100km 속력이야. 자, 11시에 70km, 12시에 95km, 그 다음에 13시, 오후 1시죠. 오후 1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도착했다는데, 이 중간에 시속 8km로 달린 순간이 몇 번 있느냐, 최소한 몇 번 있나, 자, 이런 건데, 자, 이것은 이제, 저것을 이제 좀 그래프로 좀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그래프. 자, 가로는, 예를 들어 시각, 여기 뭐 9시, 예, 구자만 씁시다. 10시는 10시, 11시, 12시, 오후 1시, 13시죠, 오후 1시. 자,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이지. 자, 이때 이제, 출발할 때는 어떻겠어요? 처음에 붕 출발할 때는 속도가 그때는 속력이 없는 거니까 0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시 정각에는 100km니까 10시 정각에는 이제 시속 100km, 얘가 뭐 100km라고 칩시다.
이 정도 높이의 속력이겠죠. 속력을 찍어본 다음에 11시에는 70km니까 70을 여기쯤 잡는다 치고 이렇게 가면 이것도 70 있겠지. 자, 12시에는 95km. 95km니까 뭐 여기쯤 잡고 95라고 쳐요. 이렇게 가서 여기. 그 다음에 13시에는 도착했으니까 도착하면 이제 속도가 떨어져서 0이 되겠죠. 멈췄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차라는 게 뭐예요? 차를 몰고 가면 처음에 이제 부릉부릉 시동 걸어서 100km 갈 때까지 계속 속도가 올라가는 거지. 속력이 올라가는 거죠. 자, 계기판 속도계가 있는데 그 속도계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속도가 올라가서 100km에 도달한다 막 그런 소리죠. 물론 이제 뭐 갔다가 내려왔다가 속력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고 그 다음 여기서 또 속도가 떨어지니까 내려와야 되겠지. 다시 속도 올라가야 되고 다시 내려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야. 자, 속도라는 것에 순간 속력이라는 그래프인데 속력이라는 게 막 중간에 자동차가 중간에 속력이 막 끊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죠. 자, 연소감수다 이제 그런 소리가 있어요. 자, 속력 자동차를 계속 끌고 가면 속력이 묵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막 끊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지. 자, 우리가 여기서 막 70km에서 100km를 간다 그럴 때 속력이 올라간다 그럴 때도 70km에서 70점 얼마만 해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서 계속 가서 100까지 올라가는 거지. 모든 실수값을 취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100까지. 그렇죠? 막 중간에 갑자기 80에서 85km가 뚝 없어진 다음에 다시 86km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계기판에 바늘이 계속 이렇게 쭉 천천히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기도 하고 천천히 올라가기도 하고 아무튼 연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즉 연소감수라는 거예요. 속도, 그 순간 속력이라는 것이 연소감수의 표현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어진 함수다 그 소리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것은 뭐야 지금? 자, 시속 80km로 달리는 순간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시속 80km 한 것은 여기서 볼 때는 여기 중간에 어딘가 여기 정도가 지금 80이라고 친다면 여기 정도 되는 어떤 이야기들 이렇게 여기 정도 되는 이야기. 자, 근데 자 처음에 0에서 100km까지 가다 보면 중간에 어딘가는 80km라는 속력이 있겠지. 반드시 80km라는 속력이 한 군데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다시 이렇게 갔을 수도 있죠 중간에. 그렇지만 최소 그랬으니까 최소 몇 번인가 그 말은 여기 80km를 한 번만 최소 통과했다 하면 되지.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갈 때 올라갈 때 100km를 올라갈 때 80km 한 번 통과할 수 있는 거지. 그 속력이. 그 다음에 100km에서 70km로 떨어질 때 어딘가에서 또 80km 지점에 최소한 한 번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또 70에서 95를 갈 때 또 역시 있는 거고 95에서 0으로 떨어질 때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표시된 것처럼 최소한 4번, 4번은 80km 순간이 있겠다 그 말이야. 속력이 80km가 되는 순간이. 그래서 최소 4번이라고 답을 주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속력의 속도 관련된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해 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사이값 정리 관련된 내용이에요. 속도 자체가 연소감수적인 내용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이값 정리는 일단 이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이값 정리 아까처럼 이제 방정식에 활용하는 거, 함수적인 거, 실생활적인 거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 저런 식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아무튼 그때 주어진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사이값 정리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셔야 되겠어요. 자, 일단 사이값 정리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부터는 미분 강의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강의. 자, 여기까지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 공부하시느라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